처음 왔을 때 정말로 배정된 곳이 공장이었어요. 한 달 소득이 30-40만 원. 그때부터 언제까지 뭐 일을 하고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되고. 오늘도 호찌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하루 숙박비 3만 원, 즉 월세 90만 원짜리 아파트고요. 집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네요. 제가 호찌민에 온 게 벌써 9년 정도가 됐어요. 사실 해외 교민으로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해외를 나오면 처음에 몇 개월간은 되게 그런 로컬 음식도 많이 먹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또 결국 여기서의 삶이 나에게 익어버리니까, 나도 좀 적응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좀 한국처럼 그냥 살고 싶어지니까 맨날 한식만 먹고 한국인들만 가는데 가고 좀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또 베트남이 한인 인프라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거든요. 호찌민도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거의 한인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한국인들이 살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한식당, 뭐 한국인들이 가는 카페 이런 데 가지 않고 오로지 이제 베트남 현지 속으로만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여기 배달도 하고 하나 봐. 들어가 볼 만한 식당을 찾았어요. 그냥 일반 껌덤집인데 한국으로 치자면은 기사식당, 서민식당 같은 느낌입니다. 밥에다가 반찬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우리 이렇게 껌승 먹자, 우리도. 껌승? 껌승이랑 있고. 계란이랑. 계란찜도 있고 삼겹살, 닭다리, 일단 이거 주문을 하자. 먹감승증, 노이가. một cơm sườn trứng, một cơm đùi gà. 주문을 미리 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나름 오픈 키친? 오, 벌써 나왔어. 저희는 지금 진짜 로컬 속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껌덤집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거기는 좀 이미 좀 유명하고 규모가 큰 데였다면, 여긴 진짜 그냥 이 동네 주민들한테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완전 로컬 집인데 한 끼에 얼마인지 저희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저희가 시킨 게 보세요. 이렇게 밥이랑, 저는 돼지 잠깐만, 밥이랑 돼지갈비, 계란, 오이 이런 게 올라가 있고, 여기는 밥이랑 닭다리 그리고 계란찜 같은 거, 또 이렇게 오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밥을 자세히 보면 밥알이 깨져 있어요. 이게 되게 한국 쌀에 비해서 약간 크기나 그런 식감이 한 2분의 1? 깨진 밥알이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예전에 서민이나 노동자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밥에다가 어떤 날은 돼지고기, 어떤 날은 생선 이렇게 올려서 먹던 게 지금은 이 호치민 남부 지역의 식문화가 되어버렸답니다. 사실 여행자분들이라면 굳이 이런 데서 먹을 일이 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로컬 물가를 한번 느껴보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계란 잘 구웠네. 와, 이거 보세요. 계란 이제 반숙 해가지고 맛있어 보이고, 이제 매운 거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로컬 식당인데도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다 QR코드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되게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피쉬 소스라고 하죠. 능망 넣고, 거기다가 이 베트남 고추로 만든 매콤하고 걸쭉해 보이는 걸, 양념을 넣습니다. 섞어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는 거지. 먹어볼게요. 맛있다. 계란 합격. 하나. 응. 베트남이 진짜 웬만한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다 잘 맞아요. 그냥 무난하게. 뭐지? 얼마일지가 너무 궁금하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2,000원대? 양이 너무 작아. 뭐야? 이거 삼겹살. 양이 너무 적어서? 삼겹살 장조림? 뭐 이런 느낌? 18년 전에 처음 베트남을 왔을 때는 한식당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랬지. 그러니까 한식당은 비싸서 학생이 못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데면 좀 향수가 느껴지지 않아? 이런 데만 다녔지 뭐. 쌀국수나 먹을 때. 응. 뭐 프랜차이즈 같은 데는 안 가고 동네에 있는 이런 식당만 갔어. 쌀국수 먹고 껌승 먹고. 여행 다닐 때 편한 것만 찾기보다는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의식주 이런 걸 경험하고 싶다. 이러면 나는 한 번쯤 와보는 것 같아. 얼마가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저희가 2명 해가지고 9만 동 나왔어요.
4,500원. 먹은 게 돼지갈비, 삼겹살, 닭다리, 계란 하나, 계란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개 시키고 밥도 이제 2그릇 그렇게 같이 나오고 해서 4,5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이 맞았어. 그러니까 한 끼에 한 2,000원대 정도 될 것 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9년 살다 보니까 이 짬밥이 올라가네요.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실게요. 베트남을 살면은 뭐 집에 있을 때 몰라도 이렇게 로컬 길거리 돌아다닐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일단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고 보시다시피 인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남편이 걷고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렇게 그 상점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도로로 걷게 되는 경우가 있고 좀 길에다가는 오토바이 주차를 다 해둬가지고 사람이 걸을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은 확 좀 정신없고 막 시장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실은 베트남에 정착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좀 있었거든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나는 좀 평화롭고 여유로운 그런 유럽이 잘 맞아 이런 분들도 있고 정신없는 데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좀 평화롭고 여유로운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꽃보다 누나라는 그 나영석 그 PD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크로아티아가 나온 걸 보고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나라 가가지고 내가 대학생인 동안에 한번 살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아르바이트로 과외 열심히 뛰어가면서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3개월을 제가 살았었어요. 근데 사니까 역시나 여유롭고 평화롭고 너무 좋아요. 막 낮에 그냥 나가보면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다들 그냥 뭐 이런 오토바이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거랑 또 살면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은 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기도 하고 좋은 게 저한테는 오래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선진국, 그런 특히 유럽 국가 이런 데 살면은 오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종차별도 내가 원치 않아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험을 하게 되고 좀 아시아인으로서 마음 편하게 살기는 조금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말고도 영국 런던에서도 3개월간 거주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걸 느꼈고 그때 제가 결심을 했던 게 내가 살려면 나한테 우호적이고 좀 내 마음이 일단 편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편한 나라로 가자 해서 이제 동남아를 저는 서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근면성실하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나라가 베트남이고 무엇보다 이건 다 모두들 부정을 못 하실 거예요. 베트남이 한국보다는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수다를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어떤 기회였느냐 카페로 가서 마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완전 베트남 현지 친구들의 화풀 같은 느낌이야. 2030 젊은 베트남 사람들이 맞네. 수다를 떨거나 랩탑 작업을 하고 있어. 이런 데 오니까 갑자기 영어를 쓰게 된다. 방금까지 베트남어 쓰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이러고 있어. 짠! 저희 지금 로컬 카페에 들어왔는데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좀 가격대가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로컬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 카페는 가격대가 정말 착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2잔에 이렇게 디저트도 2개나 시켰고요. 물도 1명 시켰거든요. 근데 다 해서 11,500원. 진짜 싸. 제 느낌에는 한국에서 그래도 이런 카페를 가면 이 커피 한 잔에 이미 한 4,500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저렴하긴 합니다. 인건비가 저렴해서 아무래도 그런 게 크겠죠. 여기 또 오니까 확 느껴지는 게 원래 느끼고 있던 거긴 했는데 베트남은 확실히 맥북, 아이패드, 태블릿, 아이폰 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한 달 신입사원 소득이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못하는 직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40만 원 정도 되겠지? 시티에서 영어가 좀 되고 경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제가 예전에 일을 했을 때는 영어가 되는 직원들을 뽑았더니 그래도 그때 거의 한 7-80만 원 이상까지 주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아이폰이나 맥북을 사려면 내 한 달치 월급으로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왜 저렇게 애플에 열광을 할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살면서 느낀 게 여기는 저축 문화가 아직 한국처럼 엄청 그렇게 뭐 노후 대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죠? 18년 차로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 노후 대비나 뭐 저축 이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좀 막 오늘뿐인 인생 한 번 쓰고 다 죽자 뭐 이런 욜로 심리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노후 대비
뭐 저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뭐 정년퇴직이라던가 우리가 20, 30대부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노후 빈곤 문제 이런 것도 너무 익숙하게 접하고 있고 뭐 뉴스를 보든 뭐든 그래서 사실 제가 20살 때 대학교를 그냥 입학한 순간부터 좀 저는 그랬어요. 남들은 몰라도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러면 4년 뒤에 이제 취업을 하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뭐 일을 하고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그냥 20대인데도 어떻게 보면 뭐 내 꿈에 대해 도전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 한 달 살기 한다고 여행 다녔던 거 빼고는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자리가 많다. 젊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일자리가 많고 평균 수명이 한국만큼 길지는 않으면서도 2030 연령층은 되게 뭐라 해야 돼? 두텁하다? 그러니까 한국은 허리가 이제 40, 50대인데 여기는 허리가 그래도 한 3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 걱정을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9년 전에 베트남을 오겠다고 결정했을 때 베트남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보고 결정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랬지.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어때? 어떤 것 같아? 베트남이 진짜 기회의 땅이 맞는지 좀 더 특별한 그런 비전이 있는지.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기회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괜히 뭐 포스트 차이나다, 기회의 나라 베트남이다 뭐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건 아니다. 여기 일단은 그런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근데 그걸 봤을 때 당연히 나보다는 그 사람들이 잘 볼 거 아니야. 돈을 굴리는,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이 더 시장을 잘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회가 있는 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뭐 사업가, 기업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좀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민을 가볼까 하는 과거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직장인, 특히 사회초년생일수록 확실하게 기회는 많았다. 한국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을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신입사원 그 초봉이 200만 원이나 200만 원 중반, 그러니까 300만 원 언더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 이제 주변 또래 그런 남자들을 봤을 때 신입사원인데도 300만 원 실수령액은 그냥 받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거 지원비가 나오죠. 그리고 출퇴근 차량 지원되죠.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비용이라던가 뭐 한국 항공권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회사마다 차이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지만 여기서도 뭐 아예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한국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걸 그냥 누릴 수는 없고요. 좀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티잡, 그러니까 시티에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뭐 그런 문화생활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시티잡보다는 공장에서 근무를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들이 여기는 이제 섬유, 공제 그리고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전자죠. 공장 근무다 보니까 실상은 내가 뭐 주거 지원비도 주고 뭐 출퇴근 차량 지원된다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완전 시내 나가려면은 차 타고 1시간 반, 2시간 떨어져 있는 그런 공장에서 기숙사에서 일을 하면서 주 6일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각오를 하고 왔었어요. 처음 왔을 때 정말로 배정된 곳이 공장이었어요. 근데 붕따오라고 호치민시 차 타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근데 엄청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있어요. 막상 공장 기숙사를 들어가 보면 아무리 그 안에 뭐 헬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다 해도 그 회사 사람들 보는데 뭐 헬스하고 수영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충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각오를 하고 오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저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지거국 출신이에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대학교를 나오긴 했거든요. 취업을 하려면 서울에 가서 인서울 출신들, 그 똑똑하고 훨씬 잘났고 이제 그런 애들이랑 취업 시장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저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좀 더 젊은 나이에 그냥 2, 3년 정도 진짜 내가 공장에 처박히더라도 거기서 일을 확실하게 배우고 10몇 명, 20몇 명의 직원을 통솔해보는 경험을 누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해봅니까? 그런 좀 핵심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핵심은 아니라도 나이에 비해서 저는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고 오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이 이제 와도 내가 생각했던 근무 환경이 아예 다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꿈과 야망과
나를 희생할 정신이 있어야 젊은 나이에 더 많은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읽어낼 수 있다. 원래 내가 한국에 가지고 있던 조건에 비해서는. 그래서 오늘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쓰는 거에 비해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는 맞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진짜 사소한 부분이지만 집에 주 3회씩 일을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와주시니까 저희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주말에 나와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직장인들한테 해당되는 베트남이 기회의 땅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본 거고, 근데 뭐 월세 이런 거는 결코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생각되진 사실, 않아. 그지? 그리고 차를 모는 것도 여기서는 한국에 1.5배 비싸고 비싼 것들이 있지. 그리고 월세도 여긴 또 전세 개념 없이 이제 다 월세로만 사니까 고정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이게 또 천차만별이다. 근데 솔직히 뭐 혼자 와가지고 내가 50만 원짜리 그냥 미니 호텔 같은데 내고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월세 쓰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케바케다. 내가 살기 나름이다. 아까 낮에 그 베트남 로컬 음식점 한번 갔다 왔더니 저녁까지 로컬 음식 먹기에는 한계가 생겼습니다. 일본식 이자카야 집에 왔고요. 심지어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자카야. 여기는 뭐 연어 샐러드 하나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고, 꼬치도 하나에 한 1,600원? 로컬 물가 대비는 비싸지만 삿포로 생맥주 한 잔에 2,400원, 2,500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또 뭐 한국 물가 대비하면 비싸진 않죠. 뭐 저렴하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베트남에 관심이 있다. 꼭 사업적인 게 아니라도 베트남 이민이나 베트남에서의 삶, 해외에서의 삶 관심이 있으면 여행이라도 와서 한번 이렇게 좀 느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베트남은 제가 9년 동안 살면서 느껴봤을 때는 한인 인프라도 잘 돼 있고, 한국인, 베트남인 부부들도 엄청 많고, 사업적인 그런 파트너십도 되게 많고, 진짜 한국이랑 많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충분히 와볼 만한 곳이고, 여전히 지금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뭐 여기서 이 삶에 통달한 사람이나 어떤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은 또 아니니까, 그냥 9년차 교미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베트남 살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요즘에 조댓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조댓구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